과학에 흥미를 가지고 금요일의 과학터치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도입 강연을 함께할 광주 계림초등학교 교사 배효선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금붕어 휠체어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금붕어 휠체어란 말을 들었을 때 다리도 없는 금붕어에게 휠체어? 금붕어 모양의 휠체어인가? 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금붕어 휠체어는 실제로 물속을 헤엄쳐 다니는 금붕어의 이동을 도와주는 보조장치라고 합니다. 자, 금붕어가 어떤 병에 걸리는지, 그리고 금붕어 휠체어는 어떤 것인지 오늘 선생님과 함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먼저 금붕어에 대해서 알아보고 금붕어의 생김새와 몸속을 관찰해 봄으로써 금붕어가 물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물속에서 살기에 적합한 환경은 무엇인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붕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속에 사는 생물은 크게 식물과 동물로 구분됩니다. 식물은 영양분을 스스로 만들어가지만 이동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식물을 좀 더 세분해서 나타내자면 물가에서 살고 있는 식물, 물 위에 떠다니는 식물, 물 속에서 살아가는 식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은 영양분을 스스로 만들지는 못하지만 이동이 자유롭죠. 자, 동물도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물 위에서 생활하는 소금쟁이 물매미가 있죠. 물속에서 생활하는 동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 밑바닥을 기어다니는 동물도 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공부할 붕어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맞습니다. 붕어는 척추동물 중에서 물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붕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사람이지만 모두 달리 생겼다는 걸 알고 있죠?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붕어도 같은 종류이지만 각자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고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특별히 공부를 도와줄 붕어 친구를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자, 이름은 뻐끔이에요. 오늘은 이 뻐끔이를 통해서 붕어가 어떤 것을 알고 있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붕어는요, 환경에 적응을 아주 잘합니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 시베리아, 유럽 등 다양한 지역에서 논이나 물풀이 많은 물웅덩이, 그리고 물의 흐름이 약한 중류 이하의 하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잡식성으로 작은 곤충이나 동물의 연한 부분 또는 식물의 씨앗 등을 골고루 먹고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4월에서 7월 사이에 물의 온도가 17에서 20도일 때 알을 낳습니다. 겨울에는 물속 깊은 곳에서 천천히 움직이면서 살아가지만 따뜻해지는 봄이 되어 물의 온도가 높아가면 더욱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방금 전에 봤던 뻐끔이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게요. 크게 머리, 몸통, 꼬리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몸은 전체적으로 굴곡이 큰 유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슴과 배가 볼록 튀어나와 있죠. 이것은 물의 흐름을 거슬리지 않고 쉽게 물살을 가르며 헤엄치기에 좋은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붕어의 머리 부분은 눈, 코, 입, 아가미 덮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몸통은 온통 비늘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중에 특별한 비늘로 줄을 이루고 있는 게 옆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 지느러미, 등 지느러미, 배 지느러미, 뒷 지느러미, 항문이 있고요. 꼬리 부분은 전체적으로 꼬리 지느러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입니다. 붕어는 눈을 깜빡이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나요? 붕어는 물속에서도 눈을 항상 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붕어에게는 눈꺼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붕어는 좌우 360도까지도 물체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붕어의 눈이 고개를 돌리지 않고도 여기에 있는 물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좋겠죠.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붕어는 시력이 아주 나쁘대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것은 잘 볼 수 있지만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건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을 감지할 때 시각만을 가지고는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걸 보완하는 것이 바로 발달된 코입니다. 코는 앞에 머리 부분에 양쪽 콧구멍만 2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입인데요. 붕어는 입이 약간 몸의 윗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먹이를 먹을 때는 조금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이를 먹을 때는 45도 각도로 물구나무를 서서 먹을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붕어에게는 이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먹이를 어떻게 먹을 수 있죠? 자, 이빨 대신에 입의 안쪽 깊은 곳 목구멍 쪽에 이누치라고 하는 태화된 이빨 흔적이 남아 있어요. 거기에서 단단한 먹이는 갈아서 먹을 수가 있다고 해요. 다음은 아가미 덮개인데요. 머리의 양쪽에 2개가 있습니다. 항상 뻐끔뻐끔 움직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늘인데요. 비늘은 반짝반짝하고 딱딱합니다. 그래서 몸을 보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색깔과 모양으로 몸을 숨기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균일한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헤엄을 칠 때에도 물살을 쉽게 가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런데 이 비늘 중에 구멍이 나 있는 아주 특별한 비늘들이 있습니다. 머리 끝에 몸통 시작부터 꼬리 부분까지 일렬로 쭉 늘어서 있는 이 선이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특별한 비늘이 연결되어 있는 옆줄이라고 합니다. 이 옆줄을 통해서 붕어는 물살의 흐름, 온도, 작은 진동까지도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지느러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붕어에게는 지느러미가 7개가 있습니다. 각각의 위치에 따라 다른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자, 먼저 등에 있는 등 지느러미입니다. 이것은 몸에 축이 되어서 몸이 균형을 잡고 뒤집어지지 않도록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슴에 있는 2개의 가슴 지느러미는 좌우로 균형을 잡아주고 이동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위로 움직인다거나 아래로 움직일 때 또는 뒤로 후진을 할 때에도 가슴 지느러미가 이용이 됩니다. 배 부분에 있는 2개의 배 지느러미는 균형을 역시나 잡아주고 수평을 잡아주는데 사용을 합니다. 자, 뒤에 1개 있는 이 뒷지느러미는 배에서 방향키 역할을 해요. 자기가 가고 싶은 쪽으로 움직여서 물고기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꼬리 부분에 있는 꼬리 지느러미는 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살을 힘차게 갈라서 앞으로 이동할 때 그 힘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지느러미입니다. 그리고 항문이 있는데요.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해내는 역할을 하지요. 자, 이렇게 우리는 붕어의 겉모습을 한번 관찰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붕어의 몸속 탐험을 해볼게요. 우리 뻐끔이가 자신의 속까지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좀 전에 아가미 덮개가 있었던 부분, 그 밑에 아가미가 있습니다. 부채살 모양의 붉은 모습이 보이죠? 그 밑에는 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 쓸개, 창자와 같은 소화기관이 있고요. 척추 밑에는 양쪽 두 개 신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에게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부래와 난소가 있어요. 자,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심장입니다. 아가미의 아랫부분에 있죠. 사람의 심장은 이심방 이심실인데 비해 물고기는 일심방 일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좀 더 단순한 구조지만 역시나 몸속에 혈액을 돌게 해서 산소를 공급하고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지요. 다음은 소화기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 부분에 있는 이것이 소화기관인데요. 입을 통해서 들어간 먹이는 식도를 거쳐 위, 장을 통해 항문으로 배출이 됩니다. 이때 소화를 도와주는 간과 유문수라고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유문수라고 하는 구조는 생소하죠? 어류들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기관인데요. 소화액을 내기도 하고 흡수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창자로 음식물을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지요. 간도 소화효소를 내보내는 소화를 도와주는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생식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을 낳아서 자손을 번식시키기 위한 기관입니다. 암컷의 경우는 두 개의 황갈색 큰 알주머니, 즉 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알을 품게 될 경우에는 이 난소가 더 크게 부풀어서 몸 전체를 가득 메꾸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암컷이 아닌 수컷의 경우는 이 난소 대신에 윤이 나는 하얀색 정소를 두 개 가지게 됩니다. 난소보다 훨씬 작지요. 그런데 선생님도 이번에 뻐끔이가 암컷이라는 걸 알게 됐네요. 왜? 난소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자, 다음은 신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척추 밑에 두 개가 있습니다. 삼각형 모양의 검붉은 색을 띠고 있는데요. 물을 흡수해서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해요. 이 신장은 오줌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물 속에서 여러 가지 살기 때문에 물을 아주 많이 흡수를 합니다. 이 물들을 오줌으로 만들어서 방광을 통해 항문으로 내보냅니다. 물고기는 그래서 계속해서 묽은 오줌을 싸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또 특이한 점은 오줌볼을 통해서 항문으로 나가죠. 뻐끔이는 대소변을 항문으로 같이 내보냅니다. 자, 다음은 아가미입니다. 머리 밑에 아가미 뚜껑을 열면 다음과 같은 구조를 볼 수가 있어요. 부채살 모양의 아주 가는 실들이 모여서 둥그런 원반 모양을 만들고 있죠. 색깔은 아주 빨간색입니다. 왜냐하면 모세혈관이 여기에 아주 많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모세혈관이라는 것은 아주 가는 핏줄을 이야기합니다. 이 많은 핏줄들이 이 안에 가득 들어 있어서 붉은색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모여서 반원형으로 만들어진 부채살 모형을 우리는 세판이라고 하는데 아가미 덮개를 이렇게 열어보시면 밑에 보입니다. 붕어는 이 세판을 4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세판이라는 게 무엇인지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조금 이따가 좀 더 살펴보고요. 어떻게 해서 이 아가미로 숨을 쉬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붕어가 입을 통해서 물을 먹습니다. 그러면 방금 봤던 세판을 통해서 산소는 흡수되고 이산화탄소는 방출됩니다. 몸속에 흐르고 있던 혈액이 모세혈관을 타고 와서 노폐물을
이 안에 내보낼 때 같이 내보내 주거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세판을 지나간 물은 산소가 흡수돼서 쓸모가 없어지죠. 이것은 아가미 덮개를 열어서 몸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데, 이때 이렇게 세판이 가는 실 모양으로 이렇게 엮여 있어요. 이게 가늘게 이렇게 실 모양으로 많이 되어 있는 것은 물속에 접하는 접속 면적을 늘려서 더 빨리 많은 산소를 흡수할 수 있게 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그림으로 돌아와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세판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저런 가는 실 모양을 세사라고 해요. 이 세사들은 세공이라고 하는 이 뼈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반원형으로 되어 있고 단단한 이 세공에 세사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세판이라고 한다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판 외에도 세공 끝에 부분에 가지런히 나 있는 털 같은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세파라고 해요. 아가미 갈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물속에 있던 영양분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같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식도 쪽으로 해서 넘어가야 되는 먹이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또 세공 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세파입니다. 자, 그리고 아가미 덮개에 뭔가 살짝 붙어 있죠. 이것은 위세라고 하는데요. 겉아가미입니다. 뻐끔이 같이 아주 어린 물고기 밑에 이렇게 처음에 태어났을 때 이 아가미가 완벽하게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위세라고 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아가미를 통해 호흡을 하고 그렇게 성장을 해왔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불에는 보다시피 공기주머니인데요. 이렇게 앞뒤로 둥근 공기주머니가 두 개 붙어 있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죠. 이 불에를 통해서 물고기들은 물속에서 위치를 움직이고 바꾸는 역할을 해요. 이것 말고도 불에는 평행 감각을 느끼게 한다거나 후각을 느끼게 한다거나, 또는 이 불에를 통해서 울음소리를 내기도 한다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렇게 물속에서 위치를 움직이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위치를 움직이고 있는 걸까? 선생님과 함께 알아볼게요. 자, 물고기가 이렇게 보다시피 수면 위쪽에 있고 싶어요. 그러면 불에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보다시피 이렇게 공기를 많이 넣어서 불에를 크게 만들면 돼요. 우리가 튜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튜브에 공기가 많이 있으면 더 많이 잘 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부풀려 놓으면 물 위에 가까이 뜨게 됩니다. 그럼 조금 더 내려오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네, 공기를 빼주면 되죠. 이렇게 살짝 빼주면 이렇게 가운데로 옵니다. 더 내려가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네, 공기를 더 빼주시면 되겠죠. 자, 이 공기의 양을 조절해서 이렇게 물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 말고도 자, 이렇게 가만히 떠 있을 때는 앞주머니와 뒷주머니에 공기양을 똑같이 만들어주면 이렇게 떠 있게 돼요. 그런데 위로 올라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자, 앞주머니에 공기를 조금 더 많이 넣어주시면 이 부분이 가벼워지죠.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과학을 사랑하는 우리 금과터 시청자분들께서는 아주 똑똑하게, 자, 아래로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하는지 금방 알게 될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앞부분을 좀 더 작게 하고 뒷부분을 좀 더 크게 만들면 이렇게 밑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불에를 통해서 물고기는 자유자재로 움직임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불에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게 되겠죠. 바로 앞에 먹이가 있는데도 먹으러 갈 수가 없고, 적이 나타났어요.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을 갈 수도 없고, 돌이 있으면 돌에 부딪히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불에가 고장나면 물고기는 아주 힘든 삶을 살게 되고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불에병에 걸리면
그래서 어떤 물고기는 이렇게 계속 위에만 떠 있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물고기는 계속 가라앉아 있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이 제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이 금붕어 휠체어입니다. 자, 이 그림은 2019년에 우리나라 패션 디자이너 헨리 김이 만든 금붕어 휠체어예요. 헨리 김은 원래 이렇게 물고기들을 많이 좋아해서 다양한 물고기들을 길렀대요. 근데 불에병에 걸려서 자꾸 물고기들이 죽어가는 게 너무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의 이런 몸의 구조를 알아보고 인터넷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보기가 같이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몸을 보조해주는 의료기구를 만들게 됐다고 해요. 이게 전 세계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물고기가 죽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좀 할 수 없을까라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은 시중에서 만들어 파는 게 아니래요. 왜냐하면 물고기마다 모양도 다르고 무게도 다르기 때문에 이걸 만들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원리를 이용해서 각자 자신들이 금붕어 휠체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창에 만약에 금붕어 휠체어라고 친다면 이것 말고도 아주 다양한 금붕어 휠체어를 볼 수가 있어요. 원리는 물고기의 수평을 물속에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기를 적절하게 넣어놓는 그런 플라스틱 또는 스펀지, 이런 코르크 막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각자가 만들어서 자신들의 금붕어에게 맞춰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아주 좋겠죠. 작은 생명이지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각자의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 아름답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금붕어를 키우지 않더라도 한번 살펴보고 금붕어 휠체어 만드는 방법을 알아두면 어떨까요? 혹시나 주변에 아파하는 금붕어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금붕어 휠체어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앞에서 겉모습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몸속 구조까지 살펴보았는데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기에 적합한 특징은 무엇이라고 답하면 될까요? 물고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관들이 다 물속에 적합하게 적응되고 있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몇 가지만 골라본다면 유선형 몸체와 지느러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가 볼록하고 가슴이 볼록 나와 있는 이 유선형 몸체로 물살을 쉽게 가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7개의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지느러미 덕분에 물속에서도 민감하고 민첩하게 균형을 잡으면서 헤엄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적합한 특징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온몸을 덮고 있는 비늘, 그 비늘 중에서도 특별한 감각을 느끼게 해주는 구멍 뚫린 비늘을 모아놓은 옆줄, 이것도 물고기들이 갖고 있는 적합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몸속 구조에서 찾아볼게요. 물고기에서 볼 수 있는 아가미, 그리고 피부를 통해서 호흡하는 방법, 물속에 있는 작은 양의 산소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발전되어 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몸속에 튜브와 같은 공기주머니를 갖고 있다는 거 놀랍지 않나요? 이것은 불에라고 하죠. 자, 이 불에를 통해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붕어가 물속에서 살기에 적합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요. 오늘 공부를 열심히 도와준 우리 뻐끔이를 원래 상태로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 위치해야 될 것은 이름이 뭐였을까요? 자, 호흡을 도와주는 아가미였습니다. 부채꼴 모양. 자, 그럼 여기에 붕어가 갖고 있는 특별한 공기주머니, 이름이 뭐죠? 네, 부레입니다. 척추 밑에 부분에 부레가 있죠? 그 밑에 있는
알주머니의 이름은 난소입니다. 자, 뻐끔이가 암컷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음식을 소화해내는 소화기관, 장자는 여기에 이렇게 위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몸속 기관이 다시 완성되었고요. 이렇게 다시 덮어주면서 오늘 학습을 도와준 우리 뻐끔이가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주었는데요. 오늘 함께한 공부 어땠나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나요? 자, 여러분들이 새롭게 붕어, 물고기에 대해서 물속에서 어떻게 살면 되는지, 왜 어떻게 물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는지를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더 강조해주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이런 지식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붕어도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붕어는 우리보다 좀 더 작고 지능도 낮고 그래서 우리가 하찮게 여길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몸속과 생김새를 우리가 관찰해 보았던 것처럼 붕어도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환경에 맞게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장이 팔딱팔딱 뛰고 있는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작고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도와주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금붕어 한 마리, 개미 한 마리라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함께 살아가는 지구를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입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